부산일보 부동산TV 고수들의 투자 비법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고수들의 투자 비법과 관련된 대응 전략, 즉 현재와 같은 이 전환기 시점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향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규제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대부분의 지방 지역에서 주택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상당한 하방 압력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규제 정책에 따른 반사 효과로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동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이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약보합세나 또는 일부 지역의 경우는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때리니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이 쓰러졌다라는 보도가 나오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도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 지역과 기타 광역시 지역보다는 좀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보면은요. 우리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다른 광역시 흔히 말하는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구, 대전, 광주보다 더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지역의 경우 우리 부산 지역보다 다소 낮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경남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동향은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매우 좀 미흡한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광역시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지난 2016년도 10월경에 한 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14,000건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3,000건대에 육박하는, 즉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10,000건 정도의 주택 거래량이 있었는데 최근 2,900건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으로서 주택 거래량 감소 폭이 우리 부산과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최근 동향을 보면은 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무척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그러한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 경쟁률은 지난 2015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부산 지역의 그동안 주택시장의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새 아파트 분양 시장도 매우 저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대대광의 열기가 부산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정 분위기의 감지 속에서 이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도 조금 낮아져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분양률이 85%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지하고 있는 분양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이 분양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호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호전되는 과정 속에서도 청약 열기가 돈 되는 것으로만 몰린다. 즉 아직까지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팔리지 않고 남아져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약 5,000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남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당첨과 동시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단지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복세로 감지되고 있지만 돈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극심하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청약시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마지막 최근 동향은 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토지 가격이 주택시장과는 다르게
좀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 지역도 괜찮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국적인 토지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은 달리. 하지만 이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도시 토지의 가격 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이고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같은 조정 분위기가 조금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침체될 것인가? 아니면 많은 분들의 기대와 같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전망에 대한 것들은 뭐 누구든 섣불리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이슈, 그 다음에 대형 이슈,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도 가격 변동차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몇 가지 팩트, 즉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전망치, 즉 지금 단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인 전망은 워낙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조금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즉 긍정적인 영향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많아서 완연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 거래량과 가격이 조금 그 조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 정책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지역의 침체 그리고 서울 지역의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제 정책에 대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가격이 약보합수로 뛸 만한 그런 부정적 요인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 악재가 바로 금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 그진금리를 더 인하시킨다라는 그런 당위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2, 3년 정도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워낙 싼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한 금리가 좀 높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금리가 좀 더 떨어져야지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로 인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재로서는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입주 물량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사상 최대로 많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입주 물량으로 인한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 요인은 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들의 이 투자 행동이십니다. 이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돈을 적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나 적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 모두가 지금 같은 규제 정책 속에서는 팔지 말아야 되는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들조차도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 요인에 심리적인 위축이 되면서 내다 팔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 많이 팔라고 매물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의 이 투자 심리도 이 부동산 가격을 조정시키거나 하락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다주택자들의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물건을 팔라고 내놓는 이런 현상이 현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그 규제 정책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당분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집을 사고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몰락과 동시에 부동산 수요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결국 경제 성장과 연관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KDI와 같은 국책연구원에서조차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향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보는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 요인들로 인해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초까지도 이런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부정적인 영향 모습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긍정적 요인이 조금씩 확대되는 현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산 지역은 제2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 가격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지표들이 반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사이에 지방 침체가 끝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 부산 지역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방 지역을 좀 봐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실제 올해 7월달, 8월달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7월, 8월달과 비교해가지고 약 15%에서 20%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시장이 조금 가격이 회복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과 경남, 울산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이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주 1위를 달성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를 몇 척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그 해당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경남 거제,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 것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 상권에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약 2조 정도의 토지 보상기가 풀렸거나 풀릴 예정이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풀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이 토지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충분하게 부동산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긍정적 영향 요인은 우리 지역의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그 중에서도 예타 면제가 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가,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끌어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큰 비중을 둬서 말씀드리는 우리 지역의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집이 많이 남아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급 과잉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공급 과잉 문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통계치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인근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의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우리 부산도
올해가 제일 힘들고 내년부터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긴 하지만 공급 과잉 물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띠면서 이 공급 과잉 논란이 불식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과 가격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이유에다가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 문제입니다. 앞서도 금리 인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금리는 다소 과거에 경험해봤던 것보다 조금 비싼 것들이 사실인데 앞으로 10월달 그 다음에 내년 이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인하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정도 대출 이자 정도로는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점진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 요인보다 많아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회복세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데만 올라간다. 즉 도심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같이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종목의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 인구가 줄고요. 고령화 현상,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것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을 정리해보면 지역별 극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가장 좋다라고 판단된 도심 지역으로만 가격이 회복되고 올라가고 나머지 기타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 그 다음에 교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시간이 회복되는 데까지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부산일보 부동산 TV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첫 번째 시간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실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